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국회에 지금 현재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이 빨리 한 20만 정도 갈 수 있도록 많은 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진보 좌파 측에서는 일주일 만에 10만을 달성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 달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만도 달성 못했어요. 이런 데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니겠어요? 이 간첩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잡는 이 국보법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결국 헌법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번거롭더라도요, 제 방송 이 제목 바로 아래 이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비회원으로 가입하시면요, 한 10초 정도면 금방 청원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링크를 꼭 눌러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한 20만 정도, 이번 주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20만 정도가 돼가지고 이 좌파들의 국보법 폐지 청원 운동을 압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 링크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쏘아주셔가지고 한 20만 정도, 이번 주말까지 20만에 육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국회 이 국보법 폐지 완전히 차단되도록 힘을 합쳐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10만을 달성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최소한도 한 20만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단결 그리고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여당이 이번에 12명이 걸렸잖아요. 16건 걸렸어요. 이 부동산 투기 문제 관련해서 이 송영길 대표 그나마 좀 잘했다.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 대표 때 권한 대항할 때 이번 이 LH 사태가 불거지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불을 질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하자, 그리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 공언을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조건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완전히 벌집 쑤시듯 쑤셔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출장 조치를 받은 이 의원들 12명, 여러분들 대충 이름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4명입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향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이거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공, 우상호. 이 탈당을 권유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윤미향이하고 양이원영, 이 두 사람은 출당 조치를 권고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탈당을 권유한 한 것은 결국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 법률적 이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탈당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최다선이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거기에 지금 현재 묘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농지에다가 묘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포천시의 안내에 따라서 허락을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김한정 의원, 이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12명 중에 말이죠, 4명이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상호, 김한정, 그 다음에 김회재, 그 다음에 오영훈, 이 4명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은 탈당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 오겠다, 또 의혹을 해소하고 오겠다, 억울하지만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 또 이 당의 부담을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탈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12명이 탈당을 권유받고 사실상 이제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 캠페인 판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영훈하고 김수흥 이 두 사람은 이낙연, 정세균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임종성 의원은요. 이재명계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문진석 천안이죠. 문진석 의원은 양승조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양승조 충남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말고 이제 민주당의 사촌격인 그야말로 이 여권 이중대 열린민주당의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이 좀 엄청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본인이 권익위에 투기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이 권익위에 요청을 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거꾸로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철면피한 이 김의겸이 정말 기가 막히다. 뭐 뛰니까 뭐가 뛴다는 식으로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어제 권익위에 한 것은 결국 권익위원장이 누구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출신 아니냐. 그래서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이 객관성 있고 이 공정하게 하려면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 반발하는 게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국회의원들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감사원의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런 역공에 나섰어요. 자,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단속하는 데가 권익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정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권익위에 맡겼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청와대 입장은 어떨 것이냐 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죠. 이제 바로 어제 8일날 뉴스 A 채널 A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입장 뭐 이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니까 청와대 입장이죠. 민주당이 달라지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깜짝 놀랬다. 그리고 12명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내로남불 위선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당이 하는 일, 당 지도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언급하는 것, 즉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 간에 선거에서 지면 민심에 반드시 부응을 해야 되고 그 부응 일환에서 이번에 당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과 관련해서는요. 신진 정치인이 성장해 가는 것은 크게 보면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다. 다른 정당에도 확산되고 자극이 되지 않을까.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조 장관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인한테 갔다가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해도 괜찮고 죄를 범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것이 잘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대가성이 뭐 있는지 참 이거 기가 막힌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위로 말 못할 고초를 겪었으니 인간적 고뇌를 가진 것은 인간적 모습이다. 참 말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마음에 빚이 있다. 왜? 조국 장관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개인적 사감을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사적인 이 조국의 고통, 그 고통이라고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 법도 없어져야죠.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적절하지 않고요. 이철희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내로남불 비판하고 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니까 완전히 충전이 돼버렸어요. 이런 정무수석 이러니까 대한민국 여야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정치인을 걷겠다고 나간 분한테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해 한 번도
특별히 말한 것을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에서 앞에서도 사적인 견해다 전제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국민의 알 권리 더 엄중한, 말하자면 이 고위공직자의 책무다, 그걸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런 거를 저는 이철이 정무수석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요 이 국민의힘 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7일 8일 이틀간에 걸친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첫날에는요 28%를 육박했고, 둘째 날까지 해서는 지금 36%를 오버하는 최대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과연 지금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대로 이준석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나경원한테 유리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들 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난상 토론회가 됐어요. 여기에서 특히 이준석, 주호영, 나경원 간에는요 상당히 살벌한 폭언이라고 할까요? 막말까지 오고 가는, 그야말로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네거티브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 특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 꼭 민주당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프레임 씌우기는 보수 유튜버가 좋아한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요 본인은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공방 수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망상, 호들갑 이런 단어를 이준석 후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가 망상, 호들갑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달창을 말씀하신 분이 이걸 막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직접 화면에 보니까 윤 총장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왜 윤 전 총장에 대한 일방적 구애만 하느냐, 이준석 후보가 말대꾸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예 떠나게 하는 태도는 안 된다. 재차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호영과 나경원 사이에도 상당히 충돌했어요. 주호영 후보가 나 후보가 강경 보수를 고수하는 바람에 지난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나경원 후보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준 게 더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대해서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새겨달라. 한 달 넘게 젠더 이슈 등 모든 이슈에 대해서 혐오의 정치로 갈등을 부추겼다. 그리고 이 후보가 최고위원 비례의원 되고 21대 국회 공천을 받은 것은 모두 청년 할당제의 적이고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청년 할당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면접을 봐서 공천자로 결정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강경투쟁으로 선거에 임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 옳은 변화가 아니면 혼란만 일으킨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에 대해서요 신상부분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나경원 후보, 특히 주호영 후보 간에 상당한 설전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호영 후보가 내가 전투력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짖는 개가 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저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원내대표 시절 조국을 사퇴시켰다. 장관 사퇴시키력이 있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는 나 후보 때문에 얻은 것이 없이 재판만 받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무한한 핍박을 받을 때 같이 보호해 주셨나? 이렇게 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됐다. 이 정도로 굉장히 과열이 되고 이 격한 네거티브와 이 공세가 이어졌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투표율이 말이죠. 모바일 투표율이 지금 현재 36.1%에 달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지금 7, 8일 모바일 투표를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9, 10 이틀간은 이제는 이 ARS 시스템을 이용한 이 투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못하신 분들, 이 ARS에는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답만 하면 돼요. 그래서 꼭 참여해서 제대로 된 이 선거,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고 이준석 돌풍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김태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친박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뭐 핵심 행동대원이나 마찬가지죠. 어제 결국은 한 방을 기자들한테 날렸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바로 누구를 날렸느냐? 김무성 전 대표를 날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당대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뒷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뒷배 정치 버려라. 즉 노역을 버려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 이준석 후보를 따로 만나면서 특정 후보를 조정하는 등 막구에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 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이러한 이 개입은 분탕질하는 행위다. 그리고 당 외곽에 마포 포럼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후보를 줄 세우고 사실상 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형 의원 결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탄핵을 주도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고 탈당으로 당을 분열시켰던 장본이 있는데 무거운 책임을 갖고 반성해라. 어떤 욕심을 가지고 당의 뒤에서 뒷배정치,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노역을 버리고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당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이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친박의 대표주자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 또 이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의 뭐 직격탄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것이 이번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굉장히 어렵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 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측근 참모들 무능하다.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아주 유능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제가 압축하니까 딱 그렇게 차별화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을 비판한 양정철 원장은 전 민주연구원장은 현 정세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인식에 있어서는 전혀 민심에 반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참모들에 대해서 하는 비판은 그런대로 받아줄만 하다. 왜냐하면 참모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능하다. 아마추어다. 돈을 넘는 그야말로 이 아마추어다. 그래서 이 무능한 것을 갖다가 말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숙한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릇이 크고 굉장히 유능한데 대통령이 골라잡을 수 있는 옵션을 쭉 줘야 되는데 옵션 하나도 제대로 못 주니까 못 줘가지고 이렇게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금 이미 지금 여권 굉장히 말하자면 이 비판적 분위기로 돌아섰는데요. 비판적 분위기의 발단은 결국 박원순 시장 때부터 나타났다. 즉 시민장 할 때부터 이러한 이 변화를 무시하는 즉 변화 맹시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 맹시 즉 변화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 박원순 시민장 할 때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LH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무시하는 변화 맹시 현상은 LH 사태 때부터 발화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러한 이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말하자면 그 민주당의 무능, 그리고 정부 안에 있는 참모와 내각의 능숙한 아마추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거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관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탄핵 위기를 잘, 인수위원회도 없이 꾸려갖고 국정을 잘 이끌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지나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을 뿐이지, 현 민심의 흐름과 반하는 평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민주당에 절박함이 없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정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자각을 잊고 이 마이너리즘에서 못 뻔한 사람도 있다. 지금 상대당은 얼마나 절박하고 30대 당대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성시킨 윤석열 총장 영입 시도 등 정치권 지금까지 통례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뭘 극복해야 되느냐? 경제, 민생 이슈에 매달려고도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검찰, 언론개혁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는 그런 이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 그런데 이런 걸 내놔야 중도 확장이 가능한데 이런 이 문재인 정권판 정책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 셋째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남 탓. 지금 너무나 남 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이 민주당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국 이번에 책을 낸 거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없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의 친문과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친하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원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통합의 정치를 펼쳐가기를 바란다. 자, 이거요. 이거 이 양정철이 윤석열 총장이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는 변화가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배신을 때리는 이런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도와드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과 이 문재인 대통령 비교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비슷한 건 같지만 정말 다르다. 서로 다른 이 매력은 서로 다른 매력과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지도자다. 노무현이 장미꽃이라면 문재인은 안개꽃. 노무현이 인파이터 복서형이라면 문재인은 조정선수형. 노무현이 탄산수면 문재인은 막걸리. 노무현이 카피라이터 기질이면 문재인은 시인적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냐? 그러니까요. 간헐적 정치인 이렇게 물으면서 선거 때만 나타나 소소한 역할을 감당하고 곧바로 사라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간헐적 정치인이라고 본인의 정체성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